왜 우리는 완벽을 갈망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난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까? 시험을 볼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진 한 장 올릴 때조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흠집 하나 없는 결과만이 가치 있다고 믿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완벽을 갈망할까요? 오늘부터 함께할 긴 여정은 바로 이 질문, 즉, 우리가 왜 완벽을 찾으려 하는지에 관한 깊고도 솔직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완벽을 향한 우리의 욕망, 그 이면의 비밀, 사회와 문화가 주는 압박의 그림자,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유를 찾는 길까지요. 이 여정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완벽을 쫓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성장하고 있는 걸까? 편안히 앉거나 산책하며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대화하듯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완벽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바라는 마음은 오래되었습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냥꾼이 창을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날 식구들은 굶주리게 될 위험이 있었죠. 동굴 입구를 대충 막아두었다고 해봅시다. 맹수가 들어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구를 더 단단히 만들려는 마음, 불을 더 안전히 지키려는 습관, 거처를 강화하는 모든 노력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죠. 더 나은 것을 찾는 태도야말로 조상을 지킨 핵심 전략이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죠. 시험을 준비하며 더 정확한 답을 찾으려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글자 하나, 색깔 하나를 꼼꼼히 고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의 생존 본능이 현대 방식으로 변해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능이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어서서 끝없는 갈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사진을 올리려 할 때 필터를 여러 번 씌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아직 부족해, 아직 덜 예뻐라 말하는 순간, 시험에서 95점을 받고도 괴로워하는 순간, 이건 더 나아지고 싶은 건강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압박으로 변한 거죠.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스스로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쉽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더를 외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은 완벽의 순간에만 잠깐 쾌감을 주고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더 큰 완벽을 원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능 덕분에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갈망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능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섭니다. 완벽은 필요하지만 완벽만 좇다 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이 갈망이 어떻게 사회적 시선과 끝없는 비교 속에서 더 커지는지 살펴봅니다. 완벽을 향한 욕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눈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을 잘 봐도 친구 점수를 먼저 묻고 그보다 낮으면 기쁨이 줄어들었죠. 이처럼 사회는 비교라는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던집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SNS가 대표적입니다. 누군가의 멋진 여행 사진, 완벽한 집안 풍경, 아름답게 꾸민 모습이 매일 피드에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내 모습은 왜 저만큼 빛나지 않을까? SNS는 사실 누군가의 가장 좋은 순간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대를 현실 전체로 착각하죠. 이런 비교의 습관은 완벽 갈망을 키웁니다. 내 삶이 실제보다 더 부족해 보이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타인의 시선이 잣대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평가, 인사고과,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더 나은 나가 아닌 남보다 앞선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이쯤에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완벽은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일까? 대부분의 답은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남과 비교하며 얻는 완벽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또 져야 하니까요. 사회적 시선은 우리를 더 노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도 합니다. 완벽은 내 기준에 만족이 될 때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기준에 갇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심어진 교육과 성취의 그림자가 어떻게 완벽주의를 키웠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을 때 잘했어라는 칭찬보다 먼저 들은 말, 왜 100점이 아니야? 라는 꾸중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완벽을 최고 가치로 심어왔습니다. 성적, 순위, 상장, 입시, 스펙, 성과표, 이 모든 것이 어린 우리에게 말했죠. 내 가치는 완벽한 결과로 증명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결국 완벽 생존이라는 등식을 어릴 때부터 학습해버린 겁니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시선, 친척들의 질문까지 모두가 우리를 평가하는 눈길이 되었죠. 몇 등 했니? 이번에 상은 받았어? 내 동생보다 잘했니? 이런 말들은 단순한 관심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자라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평가를 받을 때 혹은 목표 달성 여부를 기록할 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잘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 불안은 결국 완벽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완벽은 진짜 완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성적은 단지 지식의 한 조각일 뿐 사람의 가치 전체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성과 지표는 한순간의 기록일 뿐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모두 담지 못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가 곧 존재 가치라는 공식을 믿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현대인들이 번아웃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완벽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가? 아니면 남이 정한 성적표에 불과한가? 만약 후자라면 그 완벽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우리 뇌는 어떻게 완벽을 갈망하고 왜 그것이 불안으로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왜 완벽을 갈망하는지 뇌가 답을 줍니다. 우리 뇌 안에는 보상회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뭔가 잘 해냈을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서 짜릿한 쾌감을 주는 구조입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운동에서 기록을 깼을 때,
혹은 상사의 칭찬을 받았을 때, 와, 해냈다 하는 기쁨을 느끼죠. 그 순간 우리 뇌는 기억합니다. 완벽한 결과, 큰 보상이라는 공식을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완벽을 향해 달립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잠깐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뇌는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더 큰 완벽을 요구하죠.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처음엔 동기부여였던 갈망이 시간이 지나면 불안과 강박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뇌에서 불안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더 활발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긴장 반응을 보이죠. 예를 들어 발표 자료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하면 그 순간 머릿속은 불안 신호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쩌지? 나는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사실 대부분의 청중은 그 오타조차 눈치 못 챕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기에 그 사소한 결함을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뇌가 만드는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이 뇌의 특성을 더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빠른 경쟁, 끊임없는 평가, 실시간 비교가 뇌를 늘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작은 성과를 거두고도 오래 기쁘지 못하고 곧장 더 큰 목표를 세워야만 안심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훈련과 습관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연습, 완벽보다 과정을 즐기려는 습관을 들이면 도파민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완벽한 결과에서만 기쁨을 찾던 뇌가 성장의 과정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완벽주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인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완벽을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문화와 종교의 시선에서 완벽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서양의 전통을 볼까요? 서양 문화에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믿었죠. 현실은 불완전하지만 이데아를 향해 다가가는 노력이 인간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죄 없는 상태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 삶이라는 이상은 신자들에게 강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완벽이란 곧 도덕적 순결, 흠없는 상태를 의미했죠. 신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많은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동양의 전통은 조금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여 군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완벽한 결과보다는 끊임없는 수양과 실천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죠. 불교에서는 더욱 독특한 시선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본래 무상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 따라서 완벽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죠. 일본 문화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대표적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라는 예술을 떠올려 보세요. 흠이 있는 모습 속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부터 흠없는 완벽보다 조화와 균형을 더 중시했습니다. 풍수 사상이나 한옥의 구조에도 자연과 어울리는 불완전한 균형이 담겨 있죠. 이처럼 문화와 종교는 서로 다르게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절대적 완벽의 압박이, 동양에서는 조화로운 수양의 이상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 속에서 자라오셨나요? 흠없는 상태가 진짜 완벽이다라는 믿음, 혹은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중 어느 쪽이 더 익숙하신가요? 사실 현대인은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합니다. 세계화와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기준이 섞이고 충돌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도덕적 완벽을 좇고 어떤 이는 내면의 수양을 갈망하며 또 어떤 이는 불완전함의 미학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완벽에 대한 이런 다양한 관점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옳은 거지라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말하는 완벽은 언제나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완벽이 가진 빛과 그림자에 대해 살펴봅시다. 완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성장시키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짓누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을 갈망하는 마음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 빛나는 장점도 있죠. 먼저 완벽주의의 밝은 면을 살펴봅시다. 완벽을 향한 집착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발명가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실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가지 재료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것뿐. 이런 태도가 결국 인류 문명을 밝혔습니다. 예술가에게도 완벽주의는 힘이 됩니다. 화가가 수백 번 붓질을 고치고 작곡가가 악상을 다듬는 집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벽을 향한 욕망은 혁신과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향한 시도가 세상을 발전시켜 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완벽주의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죠. 회사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끝없는 수정에 매달려 잠을 줄이고 시험 준비를 하며 불안에 시달리며 결국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은 우울증,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기 때문이죠.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라는 말은 상처가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완벽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은 발전과 창조에 힘을 주고 다른 쪽은 불안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완벽을 향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되 그것이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완벽 덕분에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완벽 때문에 지치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완벽은 끝이 없는 목표일 뿐 결코 도달할 수 있는 종착지는 아니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진짜 아름다움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왜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와비사비는 소박하고 불완전한 것 속에서 깊은 멋을 찾는 미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 붙이는 킨츠기라는 전통. 깨진 흔적이 오히려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죠. 그 흠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독특한 무늬가 됩니다. 불완전함이 곧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한옥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도록 비틀어 세워졌죠. 그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옛 그릇의 흠집, 오래된 책의 바랜 종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주는 따뜻함. 이것이 바로 불완전함의 미학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 실패, 좌절의 순간들. 그것들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흔적이죠. 인스타그램 속 완벽한 사진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닙니다. 피부의 작은 흉터, 삶의 우여곡절, 그 속에서 사람다움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는 솔직한 모습에 더 큰 공감을 느낍니다. 친구가 완벽하게 성공한 이야기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는 이유도 같죠. 불완전함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전부 완벽하다면 우리는 아마 금세 지루해질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 불완전한 순간이 삶을 더 흥미롭고 따뜻하게 만들죠. 그러니 불완전함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하는 소중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를 바라보며 조금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 이미 빛이 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완벽 대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완벽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택할 것인가. 완벽은 도착점이 없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서면 또 다른 계단이 보이고 만족은 잠시뿐 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반면 성장은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는 만족감. 이것이 진짜 행복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닌 성장 지향적인 사람이 더 큰 행복과 회복력을 갖는다고요. 성장은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순간 끝없는 불안에 갇히지만 나 자신과 비교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기록을 겨루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달렸다면 그 자체로 성취가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점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문제 더 이해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실수도 배움의 흔적이 되고 실패도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완벽은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손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이는 삶의 증거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완벽 대신 성장을 선택해 보세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을 믿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왜 완벽을 갈망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능에서 시작해 사회의 시선, 교육과 성취의 압박, 뇌의 작용, 문화와 종교의 흔적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불완전함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완벽을 쫓아 지치는 삶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